105일 밤 이야기 후미난자 천일야와는 송나라 최고의 시인이며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송나라 최고의 시인 소동파. 본명은 소식이고 자는 자첨, 호는 동파거사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문장가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며 북송시대 지금의 중국의 사천성 미산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동생으로 소철이 있었고 동생과 비교하여 소동파를 대소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부친 소수는 구양수, 왕안석 등과 교우하며 송나라에서 이름난 문장가였습니다. 소동파는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현실 참여주의자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매우 투철했습니다. 거기에 그는 워낙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인간적 애정과 관심도 유난히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불교 사상과 도교 사상에서 비롯된 현실 도피적 사고방식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세계의 허무성과 무가치성을 간파하고 물질세계 바깥에서 논의려는 초월적 인생관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자연을 매우 사랑했고 나아가 그 자신이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가치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정치적 핍박 속에서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유배 생활과 지방관 생활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살았습니다. 소동파는 중국 북송 때의 제1의 시인입니다. 독서가 만권에 달하여도 율은 읽지 않는다고 해서 초유의 필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가 서정적인 데 대하여 그의 시는 철학적 요소가 짙었고 새로운 시의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적벽부는 불후의 명작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부유한 지식인 집안으로 명망이 높았습니다. 소동파는 송나라 최고의 시인이며 문장에 있어서도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22세 때 송나라의 도읍인 변경, 현재의 개봉에서 열린 과거시험에서 진사에 급제하였고 과거시험의 위원장이었던 구양수에게 인정을 받아 그의 후원으로 문단에 등장하였습니다. 모친상으로 고향 미산에서 3년 심효살이를 마친 후 변경으로 돌아와 제과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했으며 동생 소철은 차석으로 급제했습니다. 봉상부, 현재 산시성 참판으로 부임하여 첫 관직을 수행했습니다. 봉상부에서 임기를 마치고 변경으로 돌아와 공정의 사무를 담당했는데 이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던 왕안석과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대립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왕안석의 개혁정책인 신법이 실시되자 구법당에 속했던 소동파는 지방관으로 전출되었습니다. 황주로 왔다. 통판이라는 한직을 맡았지만 그 반면 소동파의 문학적 재능을 발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항주로 좌천된 이후 4년 동안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특히 항주의 서원은 소동파의 문학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1074년에는 밀주의 태수로 부임하였고 1077년에는
서주의 태수로 부임하였습니다. 소동파는 천성이 자유인이었으며 일반 백성들을 살피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신법을 싫어하였으며 독서가 만권에 달하여도 율은 읽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재앙을 불러 사상 초유의 피라 사건을 일으켜 북송의 수도 변경으로 호송되어 의사대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이때 나이 44세였습니다. 심한 취조를 받은 뒤에 후베이성의 황주로 유배되었으나 50세가 되던 해 철종이 즉위함과 동시에 구업당이 득세하여 예부상서 등의 대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황태후의 죽음을 계기로 신법당이 다시 세력을 잡자 그는 중국 최남단의 하이난성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던 중 휘종의 즉위와 함께 귀양살이가 풀렸으나 돌아오던 도중 장수성의 상주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폭넓은 재능을 발휘하여 시문서화 등의 훌륭한 작품을 남겼으며 좌담을 잘하고 유머를 좋아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으므로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그의 시에 반영되어 있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동파의 시는 송나라 때부터 중국은 물론 고려나 요나라 같은 이웃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독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그의 시임 역시 송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줄곧 간행되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당시가 서정적인 데 대하여 그의 시는 철학적 요소가 짙었고 새로운 시경을 개척하였습니다. 대표작인 적벽부는 불후의 명작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소동파,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에서 모셔온 글입니다. 이 적벽부는 서도송서, 곧 소리내어 읽는 글입니다. 임술지초 7월 기망에 적벽강에 배를 띄워 풀이하면 1082년 7월 16일 밤 이때 소동파는 47세로 황주로 귀향을 와 있었고 마침 친구인 양세창이 소동파를 방문하자 밤에 뱃놀이를 하였습니다. 임기소지 풀이하면 바로 거기에 임하는 대로 즉 배가 흘러가는 대로 논일적에 청풍은 설해하고 수파는 불응이라 풀이하면 맑은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고 파도는 일어나지 않는데 즉 바람도 거의 없고 물결은 잔잔한데 한여름밤 솔솔 바람은 불고 물결은 잔잔하니 뱃놀이 하기는 딱 좋은 때입니다. 술을 들어 객을 주며 청풍명을 읊조리고 요조지장 노래할지 풀이하면 술 한 잔을 버석해 주며 맑은 바람과 밝은 달과 요조지장을 노래하고 청풍명을 읊조리고는 시경, 진풍, 월출편을 노래한다는 뜻. 요조지장은 시경, 국풍, 주남, 관접편을 말합니다. 뜻으로는 깊고 거간 경지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동산에 달이 돋아 두관에 배하니 풀이하면 달이 떠서 북두성과 경성 사이에 있고 백로는 횡강하고 수각은 접천이라 풀이하면 백로는 강을 건너고 물빛은 하늘에 닿았구나. 가는 곳 배에 막혀 만경창파 떠나가니 풀이하면 배를 타고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에 떠나가니 호환 빈 천지에 바람 만난 저 돛대는 그칠 바를 몰라 있고 풀이하면 넓고 넓은 빈 천지에 바람에 날리는 저 돛대는 바람을 안아 나아가고 표표한 이내 몸은 우화등선 되었으나 풀이하면 가볍게 떠다니는 이 몸은 신선이 되었구나. 취응이
도도하여 배전치며 노래할제. 풀이하면 술 취한 흥겨움에 겨워 배전을 두드리며 장단 맞추어 노래할 때 그 노래에 하였으되 개도 해란장으로 격공 명예 소류광이로다. 풀이하면 개수나무로 만든 노와 목란나무로 만든 상압대로 물에 비친 달을 쳐서 흐르는 달빛을 거슬러 오르네. 묘묘해여 회여 망미인 해천 일방이로다. 풀이하면 아득한 내 생각이요 미인을 하늘 한쪽에서 바라보네. 여기서 미인이란 직접적으로는 달을 가리키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퉁소로 화답하니 그 소리 오하여. 풀이하면 통소로 화답하니 통소 소리가 매우 슬퍼서 여원 여모 여 여소 여음이 요요하여 실같이 흐르나니. 풀이하면 원문과도 같고 그림과도 같고 울음소리와도 같고 원통한 소리와도 같아. 그 소리가 가냘픈 실같이 흘러나오고 유학에 잠긴 어룡 흥에 겨워 춤을 추고. 풀이하면 그간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춤을 추고 고주의 이부들은 망부한을 못 이겨라. 풀이하면 외로운 배 여인들은 낭군에 대한 그리움을 못 이겨라. 초연히 일어앉아 옛일을 생각하니 만사가 꿈이로다. 풀이하면 그리운 마음으로 다시 앉아 옛일을 회상하니 만사가 꿈만 같구나. 월명성희의 오작이 남비하니 조맹덕이 지은 시요. 풀이하면 조조가 적벽대전을 앞두고 한밤에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가자 지었다는 시이고 서망하구 동망무창하니. 풀이하면 서쪽으로는 하구를 바라보고 동쪽으로는 무창을 바라보니 산천이 상유하여 우로창창하였으니 맹덕에 패한데요. 풀이하면 산천 경치가 서로 얽혀 빽빽하고 푸른데 바로 여기가 조조가 패한 곳이구나. 형주를 파한 후에 강릉으로 내려가니. 풀이하면 바야흐로 형주를 격파하고 강릉으로 내려가매 충노는 일천리요 정기는 폐공이라. 풀이하면 흐름을 따라 동으로 가니 배는 천리에 이어지고 깃발은 하늘을 가렸었네. 조조 군대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다. 횡삭부시 곧 창을 비껴 술 마시고 글을 지어 읊을 적에. 풀이하면 창을 비껴들고 읊은 시라는 뜻에 나오는 구절 역시 조조의 행동을 말한다. 조조가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가자 창을 비껴 세워두고 일세 영웅이엄마는 이제 간 곳 모를 내라. 풀이하면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던 일세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역사의 한 자락이 되었을 뿐 영웅의 풍모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까마귀 한 마리 남쪽으로 날아가니 여기서 조조는 자신을 드문 별로 선권이나 유비는 까마귀로 해석했다. 우세의 태인 몸이 강상에 곡이 났고 산간에 나무할제. 풀이하면 후세에 태어난 몸이 강에서 고기를 낳고 산간에서 나무를 할 때 어화로 짝을 하고 미록으로 벗을 삼아. 풀이하면 물고기와 새우를 짝하고 고라니와 사슴을 벗을 삼아. 우르란 장부 뜻이 술잔을 의지코자. 풀이하면 마음이 매우 답답한 장부의 마음을 술잔에 의지하여 기부 유어 천지하니 묘창해지 일속이라. 풀이하면 하루살이 삶을 천지에 의지하니 아득히 넓은 바다의 한 알의 좁쌀알이구나. 무궁한 천리장강이 어이하니 부러우리. 풀이하면 끝없는 천리의 긴 강물이 어찌하니 부럽겠는가. 이 몸이 신선되어 강상명월이라.
풀이하면 이 몸이 신선이 된다고 강유에 달이 밝구나. 장생불로 못할 일 한없이 슬퍼하랴. 풀이하면 장생불로 하지 못할 일이 한없이 슬프구나. 흉중에 쌓인 한을 통소로 붙임이라. 풀이하면 흉중에 쌓인 한을 통소를 불어 달래보자. 아서라 모두 다 취다 밀다. 풀이하면 아니다. 그것 또한 다 취해서 한 이야기일 뿐이다. 유유한 세상사를 더덥다 하늘 말고 풀이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물 같은 세상사를 더덥다 한탄하지 말고 이윽기 눈을 들어 우주를 살펴보라. 풀이하면 눈을 들어 멀리 하늘을 보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 간다 한들 끊어지고 풀이하면 쉬지 않고 물이 흐른다 해도 끊임이 있고 기울었다 도는 나도 아주 소장되단 말과 풀이하면 돋는 날도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는 것이란 말인가. 더덥다 벌짝시면 천지가 일순이요. 풀이하면 더덥다고 생각하면 천지가 다 한순간이고 변함없다 생각하면 만물이 무궁이라. 풀이하면 변함없다 생각하면 만물이 끝이 없는 것이다. 강상청풍과 산간명월은 귀로 들어 소리되고 눈에 베어 경계로다. 풀이하면 강에 부는 맑은 바람, 산간의 밝은 달이 귀로 들리면 소리가 되고 눈에 보이면 좋은 경치가 되는구나. 취지 묵음 용지 불갈. 풀이하면 취하여도 금하지 않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즉 자연을 감상하는 것에는 다 가져가도 상관없으니 아무리 즐겨도 산천이나 청풍명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 하느님의 무궁조와 무엇이 서러워 탄식인가. 풀이하면 그런 것이 다 자연의 조화인데 무엇을 서러워하는가. 허무한 인생이 덧없이 늙어 과거지사가 꿈이로구나. 풀이하면 허무한 인생이라 세월은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 지나간 일이 꿈만 같구나. 생각을 하니 인생 무상이 서러워 나 의할거나. 풀이하면 생각하면 덧없는 인생이 서러워 내가 의할 줄을 모르겠네. 3. 적벽부 해설. 적벽부는 원래 송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소동파가 1082년 귀양을 가서 쓴 적벽부에서 유래합니다. 한문 원본 그대로의 터만 달아서 송서 손에 내어 읽는 글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적벽부의 원문을 우리말식으로 재구성하여 가사를 새롭게 만든 서도송서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말식으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도송서로는 오래전부터 불려왔던 듯 합니다. 내용은 소동파가 버신 양색장과 술잔을 기울이고 뱃놀이를 하면서 조조의 대군과 오나라의 대군이 일전을 겨룬 적벽대전을 회상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송서란 말 그대로 서책을 읽는 듯이 소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서는 청자 곧 듣는 이와 화자 곧 말하는 이가 모두 한학에 조예가 있어야 하므로 주로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식자층에서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송서는 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이는 소리내어 글을 읽는 것이 한적 곧 한문으로 된 책을 외우는 고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들면서 한문 서적을 외우는 교육 방식이 점점 사라지면서 송서도 그 빛을 잃어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벽부 하흥백의 창학 집성 2011년 7월 4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모셔온 글입니다. 다음 106일 밤 이야기 호민한자 천일야와는 동래북 박평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입사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